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날씨가 좋은 봄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사무실 바로 위에 층입니다. 지금 이제 제 사무실은 3층이고 여기는 지금 4층인데 제가 좀 독특한 부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보시는 뒤에 이게 하얗게 파랗게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 대륙 22차입니다. 대륙 테크노타운 22차고 바로 뒤쪽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역세권의 토지 하나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지는 지금 가산동 S&T 중공업 부지입니다. S&T 중공업. 지금 현재 2022년 4월 18일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건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산역에서 한 150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이고, 여기 바로 맞은편이 BYC 건물에 있고, 저기 앞에 수철이 다리가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이 건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공업지에게 토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산역이 옆에 있는 이 S&T 중공업 부지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워낙 사실은 최근에 너무 많은 토지들이 팔렸고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사실은 저 부지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시사점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요. 사실 저하고 굉장히 맥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저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기 땅을 제가 사실은 2016년도에 저기 S&T 중공업 부지거든요. 2016년도에 제가 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창원에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토지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2016년도 8월이었습니다. 8월에 최종 OK가 된 땅 가격이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었고, 그때 이제 한 500억 가까이 됐거든요. 저게 2024평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지금 저 시행사가 970억의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970억에 거의 한 4,800만 원, 900만 원, 이 정도 때 평당 해서 5년 만에 거의 한 배의 가격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토지를 산 시행사가 어떤 시행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테라타워를 했던 시행사고, 그 다음에 하남의 그 현대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이어온 그 회사입니다. 지축의 프리미어 캠퍼스, 그 다음에 저기 또 다산 거기에 프리미어 캠퍼스, 그 다음에 CJ 부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지들을 많이 샀죠. 요렇게 해오던 시행사인데, 제가 이제 저 토지를 그 시행사에서 샀을 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돈이 그 정도 시행사의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 건물을 보면서 저분은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가산동 이제 S&T 중공업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로 분양을 하면 뭐 2,5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뭐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판단에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맞는 개념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준공업지역의 부지, 그 다음에 뭐 자동용지 부지라든지 부지를 가지고 계신 이제 대표자님들께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일부러 또 이렇게 한번 뭐 편집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중간에 멈춤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 시내에는 이제 준공업지역에 대형 토지가 없습니다.
큰 토지가 없어요. 이제 1000평만 되더라도 큰 토지에 들어가고 2000평, 3000평 이 정도 토지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토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시절이 좋기 때문에 토지값을 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갈수록 준공업 지역의 토지가 굉장히 희소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저분이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돈이 많은 좀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저거 개발 안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굳이 짓지 않습니다. 저거를 제 느낌에는요,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중공업지역 이렇게 대부분 다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이 했잖아요. 근데 이 옛날 공장 느낌, 여러분들이 성수동에 가면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납니다. 성수동에 가면 옛날 공장 느낌을 이렇게 테마로 살려서 그 느낌을 살려낸 건물들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은은한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거기서 장사가 잘 되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산동에는 사실 그런 시도가 없었어요. 가산동은, 가산 디지털 단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자체에 어떤 머물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저 건물에서 살릴 것 같아요. 저는 저분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어떻게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 저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아마 저기가 땅이 2000평, 2024평이니까 저 건물이 예전 건물이라서 건폐율이 한 70~80%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건물이 한 1500평? 실제 면적으로 1500평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저게 4층짜리 건물이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저거를 아마 다른 쪽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이제 중공업 지역에, 서울의 중공업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시라면 저런 접근이 나쁘지 않아요. 땅은 어차피 서울 시내 땅은 이제 희소해졌습니다. 희소해졌기 때문에 현재 그 땅에다가 자기 토지주가 다른 거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을 까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땅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활용에 있어서 한 단계 좀 더 넘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지금처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굳이 이거를 다 분양물로 할 필요가 없죠. 토지주라고 했을 때는. 토지주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물건으로 확보하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 토지에서 내가 토지를 단순하게 매각만 해서 그 수익으로 뭐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투자를 했을 때 사실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실제로 내가 그 토지를 개발을 해서 일부 건축비를 주고 일부를 그거를 건축비를 충당할 만큼을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물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시절이 다 다릅니다. 제가 저 토지를 2016년도에 그때 2016년도 4월, 5월 요때부터 지금 제가 저기 창원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개발이,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도화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가격을 더 줬을 때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요때는 정말 골라볼 만한 토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토지들이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토지가 대형 토지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품귀 현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저런 S&T 중공업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를 뭐 작년에 평당 뭐 4,800만 원, 4,900만 원 주고 샀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따지고 봤을 때는 절대로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역세권에
여기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평당 4,800만 원?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가산동에 이제 앞으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라고 치면 토지값으로는 1억을 상회한다고 봅니다. 이미 1년, 2년 새에 토지값으로도 배의 가격을 이미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저 토지를 사는 개발 사업자가 자금이 급한 사람이 아닌데 굳이 지금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뭔가를 시도해보고 사업적으로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개발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이제 중공업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토지에 좀 대형으로 가지고 계신 토지분들이라면 조금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조금 있다. 이런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발에 도움을 받고 또 전체적인 구도를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토지 사용에 대한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토지를 언제 매각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상승기로 올라갔던 2016년, 17년 요때 타이밍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후계 구도가 바뀌었던 때입니다. 보통 아버지 세대들이 40년대생들이고 아들 세대들이 60, 70년생들한테 이렇게 후계 구도가 바뀌어갈 때 그때 토지들이 대부분 많이 매각이 되거든요. 그런 연유가 많았었는데 그거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동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이럴 때는 또 좋은 토지들이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좋은 토지를 이렇게 좋은 입지의 토지를 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지의 개발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고 한 주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